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간에는 대선 불복이라는 제2라운드 경쟁,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창과 윤석열 정부의 방패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완전 기각,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김정은의 국방 안보 경각심, 오늘은 이런저런 뜨거운 국내 뉴스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시사전망대 큐 바로 들어갑니다.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람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본 방송을 빛내주기 위해서 강종태 시사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을의 중심에서 인사드립니다. 강종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앞서서 공지사항 하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도 바라고 우리 강종태 시사평론가님도 굉장히 바라는 익산역 시계탑 있죠? 아, 예. 예, 그 익산역 시계탑 첫 상견례와 익산 재경향후의 그 상견례 첫 회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10월 14일 날. 10월 14일. 금요일 날 오전 12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 출구에서 내려오면은 그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바로 아래에 고급 식당 울돌목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의 그 사랑의 교회 말씀하시죠? 그 바로 아래 그 아래 울돌목 식당 거기에서 14일 날 금요일 날 12시 익산역 시계탑 임원 및 첫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시사평론가님도 그날 꼭 시간 내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첫 삽을 뜨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앞서 돌직구 한두 개 지나고 세상 얘기하고 들어갑시다. 10월 우리 익산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동축제를 지금 마쳤죠? 마쳤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아, 그래요? 종료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익산의 문화 정책이 영혼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서동축제는 잘했어요? 이번에 삼선에 접어들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정원율 시장님이 첫 축제를 아주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가봐서 말씀을 드리는. 우리 익산의 제2대 축제가 천만송이 국가축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다음 주 이제 21일이죠. 10월 21일.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열흘간 펼쳐집니다. 우리 익산에서 천만송이 국가축제가 10월 20일에서 10월 30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익산의 문화 향기를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도 말고 100만 명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익산시도 이번에 행사 준비를 잘해서 서동축제같이 좋은 축제를 잘 마쳤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방송이 객관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산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전북 지역 많은 곳을 다니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한국방송통신대 큰 행사를 갔다 왔는데 비호감을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서울 진이나 이제 우리
가까운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은 왜 그 민주당을 그렇게 사정없이 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강종태 시사평론가 지금 민주당 성향이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보수 국민의 성향이고 예. 이 방송을 객관적으로 해요. 어디를 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물론 이제 여기 우리 지역이 호남이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 이제 비방을 하면은 그걸 고깝게 이제 알아듣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방송을 들어보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잘못한 거 있으면 저는 사정없이 깝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아마 이 지역이 네. 호남의 아성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네. 이 민주당 텃밭인 이곳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분들이 너무 깨부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렵지 않으신가요? 두렵지 않냐? 그 강종태 시사평론가님도 정치 해보셨죠? 예. 제가 그걸 무서우면 저는 이 방송을 안 씁니다. 저도 그 16대 때니까 2000년도 16대 때 저도 여기 익산에서 저도 16대 총선. 국회의원 제가 출마했지만은 그때는 그 시절에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김대중 선생 얘기 나오다가 김대중 씨 하면은 택시 기사가 내리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정말로 그 콘크리트 같은 아성이었어 민주당이. 그럼 지금 21대니까 한 20년 전 일이네요. 16대 때니까 5번 지나갔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 정치도 그 원내 있고 원외가 있어요. 그렇죠. 국회 들어가면 이제 원내고,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원인데, 예. 저도 한 원위로 오면은 한 원위 5선입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걸 무서우면은 민주당에서 뭐라고 누가 뭐 한다 그걸 무서우면 저 방송 안 씁니다. 저는 제가 비록 객관적인 방송을 하고 그런 소리를 내가 듣고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또 앞으로 좀 할 일이 또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민주당이 아성이지만은 그 정치는 여야가 균형을 잡고 가야 정치가 발전되고 지역도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소신 있게. 내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주에 그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 이상직 내년에 보궐선거 또 우리 국민의힘이 또 당대표 또 선거가 곧 있어요. 당대표. 그리고 또 2014년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한번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민의힘 보수의 그 깃발을 들고 한번 제가 힘껏 한번 우리 보수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갑시다.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정감사가 지금 시작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국정감사의 이모저모 우리 평론가가 보실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감사를 하기 전에 옛날에는 참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야, 국정감사에 어떤 스타가 나올까? 어떤 국민적인 이슈를 불러올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 미리부터 예견이 돼 있었죠. 이번 정기 국정감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의 수사의 적절성, 이게 적절하냐? 적절성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상당한 질타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상대로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수사는 이게 보복 수사냐 아니면 표적 수사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을 했고요. 이재명 수사 요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경찰과 검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한 그 수사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용태 시사평론가님은 그렇게 보셨는가는 모르지만은 예. 제가 보는 이 국정감사는 민주당에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와야 하는데 좀 준비가 좀 잘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한 예로 민주당의 그 김남국 국회의원 예. 야성이죠? 예. 그 김남국 국회의원이나 누구지? 최광욱. 예, 최광욱 의원. 최광욱. 예.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김남국은 그 이모 생각이 나고, 예. 예? 예. 그 최광욱. 최광욱 국회의원은 이땡땡 1심에서 무죄 판결 났습니다. 예. 이땡땡 생각이 나고 예. 국정감사에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예. 국민의힘에서나 그 각부 장관들이 꼼짝 못하게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국정감사에서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이 국정감사를 하면 할수록 네. 한동훈 스타를 자꾸 빛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좀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게 개인적인 신상 털기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인 신상 털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권인숙 의원이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네. 여성 의원인데 이 의원께서 디지털 성문제에 대해서 관건을 올렸어요. 그 옛날에 그 박사방 문제와 추징금을 왜 거둬들이 못했는가? 법무부 장관이 추징금을 몇 억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문제를 조그만 금액을 이렇게 추징을 했는데 그 대답을 뭐라고 하냐 한동훈 장관이 재산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추징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데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거를 질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숙했고요. 특별히 권인숙 의원은 계속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인 국무위원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질타만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랬는가? 그래서 어떻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됐고 그래서 당신의 미스테이크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육하 원칙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3개 원칙이라고 가야 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야, 이 새로운 국정감사를 한다 해서 TV를 켰는데 10분을 채 못 가요. 네. 그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네. 더불어서 민생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없고 단지 그 개인 인물에 대해서 표적으로 간다는 그 부분이 여야를 비롯해서 모두 다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또 윽박지르는 것을 좀 보고 왜 또 국민의힘에서 또 이렇게 점수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가? 그 권성동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권성동 의원이 참 뭐라고 할까? 이번에 좀 또 하나 또 사고를 쳤어요. 예? 예.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또 사고를 쳤는데 욕한 발언요? 그 탈원전을 부르짖었던 그 한국 원자력 안전재단 김재남 이사장님을 놓고 그 물론 이제 참 그 방송 용어로도 혓 깨물고 죽어야 된다. 그 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서 그게 제가 정말 국민의힘에 참 당원이지만은 그건 좀 심했다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권성동 의원이 자기가 그 강원도 뱃노래를 부르면서 술자락을 했던 것을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나름대로 큰 목소리를 때렸는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그 김재남 그 한국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이 그 자리하고 또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평소에 탈원전을 부르짖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탈원전을 부르짖던 사람이 한국원자력 안전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그 맞지 않으면은 사실 스스로 물러나가야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또 그 자리를 또 지키고 또 안 물러나요 끝까지. 그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또 인사 대표적 인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인가 그분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 비대위원장. 예, 그 국정에 관여하는 이 국영 기업체 장들은 예. 정부 인사와 임기를 맞췄으면 좋겠다. 예. 그 발언을 했었죠. 예. 쉽게 말해서 예. 정부에서 임명한 국영기업체 장들은 국정 철학이 정부가 맞아야 하거든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다 바뀌면, 교체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예.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은 참 옳은 말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그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씨, 예.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장 그분 권인인가 그분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참 빨리 좀 고안됐으면 좋겠다 거명이 됐는데 그건 한번 법률적으로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정기 국정감사에서 딱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성남 FC 후원금 문제가 지금 실체가 좀 드러났어요. 예. 실체가 드러나서 그 봉소의 기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33번이나 들어갔대요. 예. 아니 공소장 기소에 33번이나 이재명 당대표 성남 FC 후원금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웬만하면 본 방송에서 이재명 하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저희 방송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또 연일 기사로 쏟아붓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그 성남 FC 후원금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성남지청이 지난달 30일에 두산건설 전 대표 이모 씨 그리고 성남시 전략사업팀장 김모 씨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를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이 기소장을 좀 봐야 됩니다. 기소장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의 기소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기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름이 여기 기소장에도 26번이나 이재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파고 또 파도 끝이 없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가득 차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문제는 169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 제1야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제3자 뇌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자가 없이 양자 간에 둘이 현금을 받았다는 관계가 없는데 2013년에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께 되고 나서 병원 건축 허가를 두산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때렸어요. 이게 두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2013년 12월에 성남 FC가 통일교인 성남 일화한테 인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운영비가 발생하는데 운영비가 150억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8억밖에 그치지 않은 겁니다. 자, 나머지 이 142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모색했을 거 아닙니까? 모색하다가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성남 FC 단장이면서 완전히 진두지휘했다는 정진상 씨가 나오는 겁니다. 정진상이 앞장서서 많은 업체들을 6, 7개 업체들을 다 걷었는데 그 중에 다른 업체 특히나 현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농협도 들어가고 굉장히 들어갑니다만 딱 하나를
경찰에서는 수사를 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두산그룹입니다. 두산그룹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를 통해서 모금을 하게 됐죠. 예, 그 당시에는 기부 체납을 땅만 할 수 있고 현금은 할 수 없는 제도로 못이 박혀 있었어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현금도 기부 체납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성남FC가 영리 목적 재단이기 때문에 특히나 영리 목적 재단은 이 기부 체납을 불가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기부 체납을 받게 되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연루가 됐고 무엇보다도 경찰 수사에서 다른 업체에서 받은 업체들은 빼버리고 두산만 이걸 경찰 수사를 했다는 이 대목입니다. 네. 요 한 말씀을 더 왜 올려야 되냐? 여기에 이제 김모 전략사업단장이 이 공소장이 요즘에 보도에 나왔어요. 요 곧 나온 공소장입니다. 이 공소장을 보면은 두산건설은 꼭 먹고 알 먹었다. 이걸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지금부터 19년 전의 일입니다. 자, 요점 정리합시다. 예. 두산건설이 두산계열 두산의료재단이라고 있었는데 분당 정자동에 있는 땅 160억에 샀는데 매각 차익금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1649억이었고 요것이 나중에 두산건설이 그거 팔고 한 그 대가로 매출을 올린 게 2,518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와 짰다는 게 이 공소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네. 천문학적인 돈을 챙겼고 왜 두산 여기만 수사를 하고 나머지 수사를 안 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오면서 검찰에서 나머지 5개 그룹에 대해서 농협을 비롯한 회사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에 네, 들어갔습니다. 예. 자,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재명 그 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예. FC 그 축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축구단을 만들어서 후원금을 두산그룹에 특혜를 주고 짬짬이를 해서 50억을 받아냈다.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예.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하고 똑같은 제3자 뇌물죄예요. 예. 이게. 예. 자, 그게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중단됐어요. 예. 3년 동안 묶여놨어요. 3년 동안 묶여놨다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재조사를 해서 지금 그 하나씩 지금 드러났는데 예. 자, 이것은 뭐 우리가 법률가가 아니니까 이 수사 추이를 더 지켜보고 자, 제 세 번째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예. 전 기각됐어요. 전 문제가. 그렇죠? 예,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기각.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이냐 신당이냐 향후 정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준석 37세의 네. 젊은 신인 당대표, 전 대표 그동안에 1차 가처분이 인용이 일부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품고 많은 매스컴의 주인공으로 이준석이 뜨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를까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네. 3차, 4차, 5차 세 네. 개인데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 황경수 수석 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고요. 또한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간처분을 각하를 시켰습니다. 이로써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지난 8월부터 열렬히 정쟁을 벌이면서 벌여온 이준석 가처분 대소독은 완전히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법부에서 예.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한 그 내용은 다 기각시켰는데 그렇죠. 그 전번에는 그걸 또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비상 시국이 아닌데 예. 임의로 비상 시국이라고 해서 인용을 시켰어요. 예. 이번에는 정상적인 국민의힘의 당원 개정이나 정상적인 그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그렇죠. 당원 당규를 바꿔서 이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법부에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처분 시킨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 향방 탈당할 것 같아요. 신당을 만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는 네. 지금 신당이나 탈당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네. 그러냐? 성상납 문제와 관련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언제 무슨 혐의로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 조사를 받게 돼서 언제 붙들려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네. 저도 이왕이면은 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정치를 하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하는 선거에 4번을 출마한 사람으로서 37세 젊은 정치인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이준석의 정치 역사를 보면 한 10여 년 됐습니다. 네. 10여 년의 정치 인생이 완전히 파멸로 가고 있다. 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법원과 윤리 결정 위에도 경찰 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차 소환 조사가 있었지만은 조서 날인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네. 이준석 씨가 그 태도부터 잘못된 겁니다. 경찰이 끈이 완전히 떨어진 이준석 전 대표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그 윤리위원장 이항희 위원장이 이달 14일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요.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에서 1년을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 연장을 시킨 거는 이준석 이 망나니 행동을 완전히 정리하라는 사인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또 다른 각도로 이제 이걸 보자면은 예.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예. 정치에 그 혐오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무당파. 무당파가 많이 늘었다는 지금 예.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최근에 그 네, 여론조사를 맞습니다. 예.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예. 민주당은 30%대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무당파도 30%.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30%, 무당파 30%, 민주당 30%.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3의 정당이 예. 저는 분명히 출연할 것 같아요. 제3의 정당이 예. 또 제3의 정당을 지금 준비하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의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은 창당을 않더라도 우리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그 다음 총선 전에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게 예. 변수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나 탈당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저도 들어가고. 서부의 총잡이 한 명만 소개했습니다. 스모킹 건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니땐 굴뚝의 연기나랴. 그러죠? 네. 자, 영화 서부의 사나이에 보면은 목장이 결투라고 나옵니다. 양 두 사나이가 총을 빼기만을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뺐잖아요. 발사한 총구는 아직 뜨겁고요. 얼마나 총을 쐈으면은 아직 연기가 날까? 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이준석 전 대표를 같이 싸잡아서 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연기가 아직 계속 나고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내분으로 인해서 무슨 변화가 있고 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내분에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거 아닙니까? 예.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지금 쏴대고 있어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뭐 5개월도 안 됐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여 차례 지금 미사일을 지금 쏘고 있다고 그래요. 그 흔들리는 우리 국방 안보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김정은 북한 정권 핵 미사일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핵에 대해서 그냥 관과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뉴스에서 매스미디어에서 핵 하니까 핵에 대한 너무나 이렇게 둔감성이 있지 않나요? 그게 안보 불감증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지금 휴전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는 중간인데. 예. 네. 그거를 우리 뉴스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에 한미일 연합 훈련을 하는데 이 한미일 연합 훈련은 생사가 걸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독도도 우리 땅이죠. 그게 영토입니다. 영토가 있으면 또 국토가 있어요. 나는 국토 위에 뭐가 있냐? 대한민국의 국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핵은 국위가 소멸이 되느냐, 이 나라가 없어지느냐 이런 큰 이 차원 있는 포션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동해안 네. 훈련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데 이거는 비판할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몸이 돼서 한 목소리로 안보 위기에 대해서 그렇죠. 해야 되는데 국방 안보가 여야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안보를 어떻게 정쟁화시키고 자기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감쌀 수 있는 대안으로 내세운다든지 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시사평론가가 오늘 제대로 말씀하시네요. 안보는 민주당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국이 대한민국이 없어지냐 이 문제. 우리 하늘을 핵이 나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일본 영위를 날아갔어요. 네. 이거 난리 날 일이죠. 네네. 자, 일본도 반성하고 옛날 일은 반성을 하고 한미일 관계를 더 돈독히 가져야 됩니다. 일본 국왕을 비롯한 우리 수상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핵 위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북핵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김정일이는 핵을 포기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36년의 제국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저는 북핵이라고 봅니다. 북핵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연합 동해안 훈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자 사자성어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저지화라는 누를 범했다 이렇게 스스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그 경보훈련, 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전 훈련하는 것을 비판한 것은 저도 헛발질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사실 그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 때예요. 한미일 장관 회의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하기로, 대잠전 훈련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합의한 것은 뭐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지금 미사일을 시도 때도 없이 쏴는 이 국방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합동으로 동해안에서 훈련한 것이 뭐가 그게 잘못돼서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헛발질을 하는가. 나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저런 그 국가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일 국정감사의 실수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국방 안보 위기 속에서 헛발질한 거.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시사평론가가 일침 놓겠습니다. 네.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 대한민국을 인질로 보고 있습니다. 국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독도, 동해 이런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정저지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물 안의 개구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자성어에 아전인수란 말이 있습니다. 아전인수. 나자, 밭전자, 끓인자, 물수자. 자기 돈에 물을 댄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기들이 유리한 정치적인 얘기를만 하지 말고 도탄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당리당략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오물 쓰레기 집단 같은 정치인들 이제는 국민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